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8월 달에는 제가 국치일 관련 얘기를 하느라고 한 달을 그냥 그 얘기로 보냈고, 또 10월에는 그야말로 유사일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덕분에 한 두 번 노벨상 얘기를 하느라고 제 얘기를 이제 건너뛰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네 얘기를 언제 할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진행했던 그 목공예 그 작업실 인수에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왕 그 들으러 들어오신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또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한 분이 계신다면은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어, 대체로 이제 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서 좀 어떻게 해야 좀 더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워낙 유머 감각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네요. 또 얘기 스토리 자체가 워낙 좀 어둡고 무거운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웃고 떠들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고, 이래저래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아무튼 저는 뭐 재미도 재미지만 제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그 버텨왔던 어떤 체험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그러한 체험담 위주로 이제 그야말로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면 없는 대로 좀 걸러서 들으시면서 거기서 뭔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금을 1g을 캐기 위해서 그 바위를 1톤 이상을 깨야 그 금을 1g을 이제 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금 1g이 1톤을 깨야 되는지 2톤을 깨야 되는지 그걸 뭐 제가 알 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 속에서 정말 건질 만한 소중한 이야기를 찾아낸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그야말로 거짓말과 그 기계로 만들어내는 가짜 말까지 요즘은 난무하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진솔한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제 스스로 또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목공예 가게 인수를 위해서 수개월 동안 땡길 아프 이제 못 구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아침에 눈 뜨면서 차라리 오늘은 생을 끝내버릴까라는 그 갈등을 수없이 겪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친구가 약간의 그러니까 자기 통장과 도장을 나한테 맡기면서 네가 알아서 써라라고 하는 바람에 그 돈으로 이제 계약을 했고, 또 학교 선생님마저도 제가 그렇게 학교까지 중단하고 그렇게 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허덕이는 거를 이제 지켜보시다가 또 약간의 그 돈을 또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그해 이제 12월쯤 돼서 이제 뭐 제가 사실 뭐 구한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어머님이 이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은행에서 그 금리 결정하는 걸 보면은 연 금리가 그러니까 1년에 뭐 3%다, 4%다, 뭐 이것도 이제 뭐 싸니 비싸니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고, 또 기준금리는 2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 뭐 개인 간 그 거래할 때 이자를 얼마큼 주고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어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면서 뭐 급하게 이제 물건 사고 할 때 그 주변 아줌마들한테 돈을 빌릴 때 보니까 뭐 2부이자, 3부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달 이자가 2%, 3% 된다라는 걸 이제 그때 저는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업실 인수 자금으로 그 마련해 준 그 돈도 보나마나 뭐 2부이자, 3부이자로 이렇게 빌린 돈일 텐데, 사실 제가 이제 휴학하고 목공예를 배워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선 거는 뭐 부모님의 그 부담을 줄이고, 내가 어떻게든 그 등록금이라도 마련해서 음, 부모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드리겠다라는 그 취지였는데, 거꾸로 정작 이제 1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그 어머님한테는 정말 2부, 3부의 비싼 이자로 그 빚만 잔뜩 더 끌어안게 만든 그 부담을 더 늘려준 결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2부 이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 이자로 따지면은 연 24%가 되는 거고, 3부 이자면은 1년이면 36%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진짜 그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리채가 되는데, 뭐 그때 그 개인 간에 그렇게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그 뭐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저는 그렇게 거의 한 12월 달이 돼서야 그 인수 잔금을 이제 다 치르고 작업장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 우리 사정을 이제 아는 분들은 제가 그 작업장을 인수해서 제 책임하에 그걸 운영하게 됐다라는 걸 알고, 뭐 놀림인지 격려인지 모르겠지만 박 사장이라고까지 저한테 이제 부르고, 뭘 장난스럽게 이제 하시는 말씀드렸지만은 아무튼 저는 고작사이다 말고 졸제 사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문제는 단순히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그 작업장 인수에 온 그 시간을 쏟고 나서 정작 그 목공의 어떤 기술을 익힌다든가 아니면 거래처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오로지 돈을 구하는 데만 허덕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이제 작업장 인수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3월 달이면은 다시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될 상황에서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돈을 벌어가지고 등록금에 보탰을 것인가, 또
인수자금으로 빌린 돈은 과연 언제 갚을 것인가, 또 막막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고, 또 좀 한편 생각하면은 진짜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 수급에서부터 어떤 목공의 생산 내지는 거래처 확보,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나는 인수자금을 확보해서 이 가게를 내가 인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여야겠다라는 쪽에 너무 그야말로 좁은 시야로 이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후회가 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고, 그때는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 어떻게든 나는 이 길을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건 그런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인수를 하고 나니까 제가 목공을 갔던 선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그것도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지만, 이 양반이 잔금을 내가 딱 치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업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나몰라를 하고 이제 돈만 챙기고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양반이 어떤 내가 처음에 인수를 권유할 때는 내 노력이 가상하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뭔가 격려를 해주고 싶은 차원에서 너한테 그 가게를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말뿐이었고, 실제로 그 양반이 목표했던 것은 자기가 그 작업장을 손을 털고 나가면서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그 대상으로 저를 지목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기를 친 거죠. 근데 그야말로 세상 물줄 모르고 그저 내 손재주 하나 믿고 덤볐던 제가 어리석은 선택이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그때 이제 그 작업장에 목공예를 배우러 왔던 취미생들도 여러 명 있었고, 이제 그 중에는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주부도 있었고, 또 당시 이제 외항선을 타면서 수개월씩 나가 있다가 이제 중간에 귀국하면은 이제 또 두세 달씩 쉬는 그 사이에 와서 이제 목공예를 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목공을 배우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나였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궁금증이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목돈을 선뜻 투자해 가지고 작업장을 인수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된다는 것도 이제 뻔히 알고, 더더가 돈이 없어서 뭐랄까 레슨비도 못 내는 처지에서 단순히 이제 기술만 익히려고 했다라는 것도 그 양반이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그렇게 돈 없는 나를 선택해서 굳이 인수하라고 권유했을까를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렴풋이 이제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니다 말고 이렇게 이제 휴학하고 목공을 배우고 이러니까 친척들이 가끔 이제 저를 이제 격려차 목공의 가게까지 와서 이제 그 수고한다고 이제 격려 방문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가난해서 그렇게 학교까지 중단하고 이제 목공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걸 격려 방문차 오는 제 친척들은 뭐 나름대로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 쭉 하다 보니까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여유 있는 그 티가 났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그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면은 지원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동갑인 친구도 이제 목공예를 이제 배우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하게 학업도 이제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목공을 배우고 있었고 또 저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제 주변에는 이렇게 그 자금 지원이 가능한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5월 달에 그 인수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했었고 그해 12월이 돼서야 이제 잔금을 치를 정도로 저로서는 참 험난한 길을 갔는데 처음에는 뭐 거래처도 자기가 알선해주고 뭐 기술적인 것도 또 자기가 지도해주고 모든 것들이 걱정 없이 그냥 내가 그 자금만 확보하면은 자기가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정작 잔금을 치르고 나니까는 나몰라라고 살아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절을 저한테 안겨줬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전에 저는 잔금을 치르고 나니까 인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는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어떤 그 확신 같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때로는 좀 무모하다 싶은 그런 도전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수학여행 가서 바위보다는 파도가 되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만큼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 수개에 걸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자금 확보가 결국은 이루어졌다라는 데에서 그래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도전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 뒤로는 좀 그 뭔가 그러니까 제 능력 이상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늘 해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뭐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작업장 인수라는 그 작업이 결코 나 개인의 노력, 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른들의 도움으로 그 이루어진 것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간절했던 저의 의지가 반영되었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또 다른
굴레 속으로 나를 뒤집어 씌운 결과였지만 정말로 간절한 그 무엇인가를 소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 정말 무모했던 작업당 인수라는 그 과정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쨌거나 이제 그러한 제 능력 이상의 도전에서 이뤄낸 그 결과를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남은 고교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별 내용은 없었던 것 같지만 정말 그 처절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또 잊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